한 번씩 꾹꾹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꾹꾹 부탁드려요. 자, 오늘의 제목, 일본 결국 미국에게 뒤통수 시게 맞고 불화수소 수출 허가, 버스는 떠났다, 재고 급증, 매출 떡락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약 2달이 지났습니다. 1차 수출 규제로 3가지 품목인 EUV용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HF 즉 불화수소, 고순도 불산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리이미드 PI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이 3가지 품목에 대해서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특별하게 허가가 난 적이 없었고, 불화수소 같은 경우도 폴리이미드와 같이 수출 허가가 크게 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수출 규제 3가지 품목 중에서 오직 EUV용 포토레지스트만 2번 약 수출 허가가 났었는데요. 하지만 제목처럼 일본이 이젠 불화수소까지 수출 허가를 딱 한 건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우선 EUV용 포토레지스트까지 2번 수출 허가를 포함해서 이번에 불화수소까지 수출 규제 이후 총 3번 수출 허가가 났기 때문에 특정 언론에서는 충분히 일본이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유화를 하려는 것이다, 꼬리를 내리고 있다 라는 의견과 그에 반해 이 수출 규제 같은 경우는 일본이 다음 조치를 실행하고 방어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다 라는 의견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후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우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 현재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일본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일 양국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실망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좀 더 깊게 알아보죠. 우선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결정을 한 다음 이에 대한 미국의 언론 타겟은 사실 우리나라였습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강한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을 미국이 썼고, 한미 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날렸었습니다. 일종의 경고라고 우리도 볼 수 있죠. 지소미아 종료하지 말고 너희 연장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어요.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와 알 수 없고 명분이 없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일본이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미국 측 외교관을 불러 알고 있는 내용이니 실망과 우려나는 표현을 좀 이제 자제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 요청을 하자마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까지 이제 미국이 끼어 넣은 겁니다. 두 나라를 동시에 압박하는 건데, 특히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한국 정부의 결정이지만 여기가 중요해요. 일본까지 이제 끼워 넣음으로써 일본 너희는 원인 제공자니까 이 상황을 해결을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현재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달려가게 하고 있는 그 원인 제공자인 일본에게도 우리 미국은 실망을 했으니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군사적 동맹을 굳건히 다시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종료를 한 것에 대한 그 뜻깊은 의미를 알아차린 거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종료 의견은 단지 일본이 싫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서 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일본이 이렇게 의미 없이 막가파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미국 너희도 이제는 인정을 좀 하고 적절히 그 중간에서 중재를 해달라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소미아 종료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말을 포함해서 엄청 빨리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 여러 블로그에 제 의견에 동조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소미아 종료 언급과 결정이 어떻게 보면 국제적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 우선 미중 무역전쟁이 저는 끝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고 여러분들께 절대 빨리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안 끝났죠? 9월 1일부터 심지어 미국이 3천억 달러 관세를 부과한다고 또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현재 최악의 관계로 치달르고 있어요. 거기에 북한은 핵을 담보로 계속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하고, 이 와중에 최근에는 북한 입장에서 역대급 미사일을 개발해서 그 성능을 지속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러시아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영토에서 몰래 훈련 중이던 러시아 핵잠수함이 미국의 정보망에 걸려 양국 핵잠수함들끼리 교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 루머냐 사실이냐 라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쪽 관계자들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알고 있죠.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띄우자마자, 우리 언론은 아니에요, 해외 언론입니다, 몇 분 만에 그 기사가 삭제가 되었고, 미국이 이 사건 이후 신형 미사일 발사 훈련을 즉시 시행하면서 러시아의 비난이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푸틴이 강력하게 반응을 하면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죠. 지금 이 아시아 태평양 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불안하겠죠. 그나마 우리나라와 일본을 미국의 우방으로 명시하고 앞서 말씀드린 세 나라,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나라와 일본으로부터 얻는 게 미국은 없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선 대외적으로 한미일 관계가 굳건하다고 명시를 해야 그나마 저 세 나라에게 적당히 해라 라는 모습과 언지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겐 실제 이 지소미아 협정이 별 정보가 안 돼도, 이득이 안 돼도 이 지소미아는 소중한 겁니다. 명목상 소중하다는 거예요. 보여주기식이란 거죠. 이러니까 슈라이버 차관보가 지소미아 연장 요청을 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서 긴장 고조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일본은 조속히 자신들의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야 하고, 몇 번의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로 우리나라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아무도 그렇게 넘어갈 생각이 없으니 빨리 오판을 인정하고 화해 제스처를 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좀 길어졌는데 두 번째 또 있어요. 바로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의 여론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7월 수출 이익급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일본이 실제 수출 규제를 단행하고 나서 7월에만 일본 불화수소 업체들의 한국 수출 물량이 약 85% 이상 급감했습니다. 실제 이 초고순도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정에 대부분 사용이 되는데, 현재 이 반도체 업계 중에서도 메모리 시장은 D램과 낸드 시장을 우리나라가 장악하고 있는데, 그 점유율이 D램 같은 경우는 75%, 낸드 같은 경우는 50% 이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규제로 실제 일본 불화수소 업체들의 매출 타격은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런 상황에서 일본 업체들이 한국에 직접 찾아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본 업체들의 매출을 올려주는 업체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브로커까지 써가면서 접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유명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투자를 해서 공장을 증설해 물량적으로 절대 한국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 또 아베는 우리가 직접 설득하겠다라는 등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제3국으로 공장을 증설해서 우회 수출까지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본 아베는 처참하게 뒤통수를 맞고 있는 상황이며 그나마 내수 경제와 수출로 먹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중심 기압이 920헥타파스칼까지 떨어진 하이슨은 현재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50m, 최대 순간 풍속은 70m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이슨은 6일 오키나와와 아마미 열도를 거쳐 7일 규슈 지방에 접근하거나 상륙한 뒤 한반도 쪽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기상청은 하이슨이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폭풍과 높은 파도, 해일을 발생시키고 폭우를 쏟아부어 큰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슨이 일본 열도를 향해 가면서 긴장한 주민들이 식료품과 생활용품 사재기에 나섰다. 5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이 식료품과 방제용품을 사재기하고 긴급 대피하고 있다. 후쿠오카시 식료품점의 경우 태풍에 대비해 주민들이 생수와 빵, 컵라면, 창문 유리 부착용 테이프 등을 대량 구입해 품절 상태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또 규슈 북부 사가시 중심부 호텔의 경우 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의 일시 피난처로 이용돼 7일까지 모두 만실이다. 구마모토현 남부 숙박시설 상황도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규슈 남부에서는 7일 오후 6시까지 하루 최대 8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항공기 운행은 물론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일부 중단되거나 감축 운행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태풍 관계 강요 회의를 주재하고 자위대 2만 2천 명이 곧바로 구조 활동에 투입될 수 있다고 했다. 초강력 태풍 하이선, 역대 최고급으로 커지는 두 가지 이유. 일본 열도 남서부를 거쳐 북상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우려되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세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 하이선은 5일 오전 10시 현재 오키나와현 미나미다이토 섬의 남남동 200km 해상에서 시속 15km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현재 중심 기압은 920헥타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50m, 최대 순간 풍속은 70m 수준이다. 하이선의 폭풍권역에 들어간 키타다이토 공항에선 이날 오전 9시쯤 최대 36m의 풍속이 관측되는 등 하이선의 위세가 맹렬해지고 있다. 일본 기상청이 제시한 피해 실태에 따르면 풍속이 25에서 38m이면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39에서 52m이면 경차 등 소형차가 바람에 날려 뒤집어질 수 있다. 또 67에서 80m이면 목조 가옥은 무너지고 아스팔트가 뜯겨 날린다. 일본 기상청은 하이선이 5일 오후에 중심 기압이 915헥타파스칼까지 떨어져 중심 부근의 최대 순간 풍속이 80m에 이르는 특별경보급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6에서 7일 가고시마현 아마미 섬과 규슈 지방에 접근하거나 상륙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 기상청은 하이선이 1959년 일본 열도를 강타해 사망, 실종자 5,000명 이상을 냈던 베라급 태풍이 될 우려가 있다며 최고 수준의 경계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해지는데 1959년 15호 태풍인 베라의 최저 중심기압은 929헥타파스칼을 기록했다. 1951년 이후 중심 기압 930헥타파스칼 이하의 맹렬한 세력으로 일본 열도에 상륙한 태풍은 베라 외에 202명의 사망, 실종자를 냈던 1961년에 18호 태풍 렌시와 48명의 사망, 실종자가 기록된 1993년 13호 태풍 얀시 등 3건뿐이다. 일본 기상청은 2013년부터 해일과 폭우 등으로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별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태풍에 따른 특별경보는 베라급의 중심 기압 930헥타파스칼 이하이거나 최대 풍속이 50m 이상이 발표 기준이다. 지금까지 오키나와 외에서는 발표된 적이 없는데 하이선은 특별경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스보키 가즈히사 나고야대 교수는 5일 마이니치 신문 인터뷰에서 하이선이 역대급 초강력 태풍으로 세력이 커지는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그는 첫 번째 이유로 일본 남쪽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 점을 거론했다. 올여름에는 태평양상에서 구름이 적고 일사량이 많아 해수면이 데워지면서 평년보다 해수면 온도가 올랐다는 것이 스보키 교수의 설명이다. 이 해역의 8월 평균 해수면 온도는 관측 사상 최고를 기록해 오키나와 동쪽 해역에선 평년보다 2.1도나 높은 30.7도에 달했다. 스보키 교수는 태풍의 에너지원은 바다에서 증발하는 수증기라며 해수면 온도가 높을수록 수증기가 더 많이 발생해 태풍의 세력이 강해진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태풍이 발생하면 해수면의 열을 앗아가거나 해수면 아래의 잔물이 바람 영향으로 끌어올려지기도 해 해수면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 그러나 올해는 7에서 8월에 발생한 태풍이 적어 이번에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축적됐다는 것이다. 일본 기상청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시점에서 해수면 온도가 30도까지 오른 해역이 혼슈 부근까지 확산했다. 스보키 교수는 두 번째 이유로 하이선 주변의 대기 상태를 지적했다. 대기의 3층과 하층에 풍속의 차가 발생하면 태풍은 형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고 성장이 억제된다. 하지만 하이선은 상층과 하층의 풍속차가 작아 태풍 발달을 억제하는 큰 저해 요인이 없어 최대 강도의 태풍이 되기 쉬운 환경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본 기상청이 특별 경계를 거듭 당부하는 것은 태풍의 속성과 연관돼 있다.
시계반을 반대 방향으로 소용돌이치면서 이동하는 태풍은 진로의 오른쪽에서 바람이 한층 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 기상청은 이런 태풍의 속성 때문에 규슈를 포함한 서일본 지역이 하이선의 오른쪽 폭풍권역에 들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폭풍과 해일에 대한 특별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이선 상륙 않지만 한반도는 태풍 영향권에 내일 전국 비.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고 동해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전국은 태풍 영향권에 들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하이선이 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41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9km 속도로 북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심 기압은 915헥타파스칼, 강풍 반경은 500km, 중심 최대 풍속은 초강력 등급인 초속 55m다. 태풍은 7일 아침 제주도와 일본 규슈 사이를 경유한 뒤 오후에 동해안을 따라 북진해 지나갈 예정이다. 이때 우리나라에 상륙하지 않고 동해상으로 북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8일 새벽 한경도 해안에 상륙하고 오후 중 중국 하얼빈 부근에서 저기압으로 약화할 전망이다. 현재 하이선은 고수온 해역을 지나며 초강력 등급으로 발달한 상태이지만 6일 오전부터 태풍이 발생지보다 수온이 다소 낮은 28도 안팎의 해역을 지나면서 세력이 조금씩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우진규 예보분석관은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우측 바로 가까이에